광 저장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광 저장 장치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반사된 레이저 빛을 쏘아 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1과 0을 표시를 하는데요. 레이저의 반사율을 차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연관로 인식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방식의 기억 장치인데 CD가 있어요. CD 같은 이렇게 원판처럼 CD, 그다음에 DVD, 블루레이 디스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디스크 표면에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기판 위에 알루미늄 등의 반사층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피트와 랜드, 디스크 표면에는 미세한 홈인 피트와 평평한 부분인 랜드가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홈을 레이저, 여기 피트는 레이저를 난반사시키는 부분이 되겠어요. 홈이 좀 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0 또는 1로 표시하고, 랜드는 레이저를 정반사시키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래서 1과 0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을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1과 0이 저장된 것을 봅니다. 데이터 쓰기,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을 태워서 물리적인 홈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모두 랜드 상태죠. 읽고 쓰기는 지금 안 될 것 같네요. 네. 다시 지웠다가 이렇게 다시 읽고 쓰기 안 된다는 뜻이. 지웠다가 한번 홈이 파졌으니까. 데이터 읽기, 낮은 출력의 레이저를 디스크 표면에 쏩니다. 자, 이 방식을 해결한 광 처리 장치, 이게 D램으로도 쓰일 수 있고 광 저장 장치로 전기가 있는 이상 거기다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전기 계속 공급해서 광 저장 장치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광섬유 끝단 있잖아요.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오드가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광 센서를 달아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빛을 이거 사이즈를 대중소 해가지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일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반도체 대중소 만들어서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하거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의 주소를 따라서 똑같은 크기지만 주소를 따라서 이 역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어떤 것은 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0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플로팅 게이트에서도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 GPU, CPU, GPU하고 D램하고 뭐 이렇게 SRA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HBM도 마찬가지. 대중소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자리는 정보 용량이 큰 놈, 그다음에 중간 정도, 이 작은 정도, 통신칩도 대중소.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도 다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면적이 적은 데서 최대한 촘촘히 집어넣는데,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TR 모듈 안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 대중소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일을 하도록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또는 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화소수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대중소로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하는 고화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쓰는데, 이것도 하시면 모든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대중소라는 개념을 해서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쓴다. 그 다음에 CPU라든지 GPU라든지 DRAM이라든지 그다음에 HBM, SRAM도 마찬가지지만은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들어가고 정보 처리 용량, 통신칩도 대중소 들어. 그래서 모든 반도체는 대중소라는 개념이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시면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대한 정보 용량을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정보 용량을 여기서 50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10씩 처리해서 6개가 하나인 그런 소프트웨어 용량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기서 20, 여기서 30 처리하고 나머지 10씩 해서 7개, 그래서 28개가 하나인 D램의 소프트웨어 분할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니까 그래서 처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다시 합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 1000개, 만 개를 쪼개서 일련무 암호 설정을 해서 작은 정확 단위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하거나 하드웨어적인 분할, 되게
D램이 대중소여가지고 정보를 50%는 이게 얘가 처리하고 나머지 이렇게 10개, 6개짜리가 하나가 있어서 10식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5식 처리하거나 그래 5식 처리하면 얼마입니까? 10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두 사이즈상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은 30% 처리하고 나머지 20% 큰 놈이 나머지 10%짜리가 있거나 5%짜리가 있거나 작은 놈을 깨알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정보를 분할 처리해서 하나로 합쳐 연산도 그러하다. CPU도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렇죠. CPU, GPU 모든 통신칩 그다음에 심지어는 HDD, SSD도 여러 개가 하나의 구성을 취하고 각각 저장하거나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로 씁니다. HDD 같은 SSD에다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원이 꺼져도 순차적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HDD 같은 데는 SSD 분할 저장을 하다 보면 이게 100조각으로 작게 쪼개져 있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이렇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 정도면 D램에 동시에 작은 조각단에 띄어서 동시에 읽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동시에 쓰기 할 때도 쓰기나 저장할 때도 작은 조각 단위가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일꾼들이 최대한 하드적인 분할로 많이 대중소로 처리하고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처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일꾼을 많이 늘려서 처리하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게 정보 용량의 차이를 따라서 그래서 각각 빠르게 처리해서 합산하거나 그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100개의 컴퓨터가 있다 회사에 그러면 분할해서 저장하고 다시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합해주고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장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작은 조각단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뇌에서 집중적으로 저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군데 다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파편식으로 저장된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르자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것은 저희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와 개념 기술이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슈퍼컴퓨터도 연산도 100대로 나눠서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슬을 쓴다.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판하고 이게 저장 장치만 있으면 이게 간단히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켈러는 모래 신생 업체에서 이걸 개념을 쓰신 것 같아요. 하시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러셨으면 여기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셋톱 박스 기기 안에 여러 개의 기판이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로봇 같은 데도 그렇고 비행체도 여러 개 기판이 있거나 또는 비상 기판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문 안 열리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비상 주기판을 차단시키고 주배터리를 차단시키고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개념 눌러서 창문을 열어서 빠져나오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인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드론 같은 데는 주기판이 고장났다. 이렇게 전자전으로 인해서 그럼 비상 기판을 가동해서 착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게 전투기도 가능하고 로봇도 가능합니다. 보일러다 그러면 고장나면 임시 가동할 수 있는 간단한 기판을 미니로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 비행체에서 피격을 당했어요. 연료통. 그러면 비상 연료통에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착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하거나 보조 연료통을 하나 둘, 셋 이게 드론이나 비행체에 달아가지고 그거보다 먼저 쓰고 버리고 무게를 가볍게 하고 두 번 그냥 먼저 쓰고 버리고 마지막 본 연료통에서 이렇게 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자폭 드론은 상관없게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외부 키트를 달아가지고 고체 연료 모듈, 액체 물레트를 봐서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작은 거를 해서 작은 거 5개, 10개로 들어가서 언오프하고요. 직렬로 큰 추력을 만들어내는 큰 놈이 있고 나머지 작은 놈들이 병렬을 담당해서 언오프 할 수 있고요. 한쪽을 가동하거나 한쪽을 가동하지 않아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씁니다. 고체 연료 모듈, 액체 연료들을 같이 외부 키트로 달아놓는 경우도 있고 로켓 엔진에 사용할 때도 모듈 단위로 해서 언오프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드론이나 비행체도 외부 키트로 그냥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포울이든지 이렇게 헬파이어 또는 어떤 비군 같은 우리나라 미사일에도 외부 키트로 따라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박격포탄에도 외부 키트를 따라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다.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떤 광 저장 장치는 제 개념하고 완전히 틀린데, 다시 광 쪽으로 들어가서 레이저 이렇게 방소매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광 센서를 달고 빛을 줘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면 1이고 빛이 없으면 제로예요. 0이고, 이것을 크기를 따라 대중소 들어가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철석에다가 이렇게 인비서질 석연 탄소 공소가를 첨가시켜주고 정방위 옆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서 N과 X극의 배열을, 자기 배열을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다 TMR 센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센서인데 전류를 걸어서 어느 쪽에서 전류가 나오는 유도 전류를 따라서 이렇게 그 방향을, 배열 방향을 알고요.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여기서 했을 때 전류를 중폭하기 위해서 인비소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소가를 넣어줘요. 자철성 있는 거 없는 거, 연고자성 있는 거 없는 거 분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류 센서나 예를 들어서 D램의 감지 회로에도 동일하게 기술이 들어간다. 금속이 그렇죠. 자철석으로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철석으로만으로도 인비소질과 탄소 분석을 넣어서 작은 전류를 들여서 자철석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전류 여부를 알게 전류를 중폭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류 중폭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PM 반도체다 그러면 N쪽으로 P쪽에는 적게 주고 N쪽에는 많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P쪽이다 그러면 구리다 그러면 같은 금속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금속으로 해도 되는데 발열이 대신 심하다.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가지고 들어간다. 배터리 슬러리나 전자잉크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이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해서 사이즈가 틀릴 때 일종의 전이차죠. 전이차를 만들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가 전기선, 통신선, 반도체 회로를 동축 케이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만들 때부터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입자를 대중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기가 잘 흘러요. 판으로 만들어서 대중소 이렇게 넣어줘요. 구리만 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전도 되는 건 다 됩니다. 리튬도 되고, 이렇게 되면 건에서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되지 않고 발열이 잘 안 생기는데,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우리막을 넣어서 그래서 물에다 넣어갖고 저장 장치로도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이거는 발열이 확실히 덜 생겨서 MLCC 기술로도 들어가고 그래요. 전류가 안에서 계속 일종의 어떤 피복, 전기선 피복자는 코팅 고정을 주면 전류가 안에서 계속 가두어지는 현상을 전합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전기선, 통신선, 동축 케이블로 만들거나 광선물선으로도 이 원리를 따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로나 트랜지터, 카패시터도 이걸 할 수 있다. 유리석연 코팅 제사랑 유리막 불러서 제조한다. 어쨌든 광 저장 장치에서도 제가 광을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다의 광 센서를 통해서 전기를 줘서 광을 빛을 있게 하고요. 나노 구조로도 된대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럼 그거를 D램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층을 해도 발열이 없다. 속도 처리가 엄청 빠를 거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광 센서하고 광을 처리하는 어떤 신호기하고 광신호기하고 또 전기 신호기하고 서로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스페인 사람, 일본 사람, 영어로 공통으로 소통을 하듯이 야하고 둘을 그런 공통적인 공통적인 언어를 만들자. 숫자 방식에 이 숫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숫자는 진법수로 바꿀 수 있고 진법수는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진법수와 두고를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 방식으로 바꿔갖고 모든 이것을 신호를 광신호하고 강신호 처리하고 전기신호 처리하고 일치시키자. 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일치시켜서 똑같은 언어로서 해석을 하면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68, 78, 64, 24로 정해놓으면 국제 표준을 할 수 있고 나라별, 기업별로 각각 만들 수도 있고 약속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광객이 어디를 가면 78 되면 안녕하십니까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약속을 해서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 언어로 삼고 광 저장 장치, 그래서 광 신호 처리하고 전기 신호 처리하고 똑같은 언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장이 똑같은 언어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1번은 기존에 쓰던 진법수, 2번은 이게 숫자 방식의 무엇, 또는 3번은 공통적인 약속을 하는 무엇을 3번, 4번 모두를 틀리기 위해서 이거는 1번 모드로 기존 걸 그냥 그대로 해야 되겠는데 2번 모드 이건 새로운 약속을 해서 해야 돼. 이런 방식을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기술입니다. 셋톱박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증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변경을 시켜 프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기서는 여기에는 어떤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다 좌표와 숫자별로 깊이별로 이제 틀리게 제가 한다 그랬죠. 모든 디스플레이 사진에서 깊이를 표시해서 색깔을 틀리게 적층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방식의 입체를 만들어내시면 삼성이든 어디든 깊이를 따라서 색깔을 적층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연스럽죠. 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그림도 여기서 숫자 정보를 이해를 해요. 숫자 정보를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두께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거나 진법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샤르르 하고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현미경 방식 축소를 하고 1000분의 1만분의 전송 저장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도 소리를 내 목소리를 80억 인구의 질문이 다 틀리거든요. 오디오나 기타 다른 소리도 저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이게 파형이거든요. 파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바꿔 처리해서 찰칵 찌각 1000분의 1만분의 전송 저장합니다. 촉각 정보, 감각 정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자연파들은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이거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제 자연파를 숫자로 표시하고 그걸 진법수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자연파들을 이렇게 아날로그 같은 거는 디지털 같은 것도 영가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의 파형을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진법수로 다시 바꾸거나 동일하게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방식의 공동 영상 같은 공동 언어를 만들어서 광신호 처리하게 하고 전기신호 처리하게 하고 그것을 둘 다 똑같은 언어로 대화하게 하자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보시면 0.5초 만에 이렇게 전기의 파형을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전파의 파형을 그러면 이걸로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신호도 보시면 전기를 전기 드리는 시간을 광을 길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 또는 그 전력을 강하게 줘서 강한 빛으로 만드는 전력은 이것을 통해서도 일십, 백, 천만, 십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광 처리기에서도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도에 광선셀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D램도 만들거나 HBM도 만들거나 전력 양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력이 꺼져도 반도체에서 배터리를 달아가고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발열이 대신 없으니까 속도 처리가 엄청 빠를 거란 거죠. 삼성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개념 자체를 새 거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발광 다이오드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 안에 미니 발광 다이오드를 갖다 10개를 집어내 색깔을 집어넣고 그것을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빛을 틀리게 만드는데 삼원색도 가능해요. 현재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한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여러 개를 작은 사이즈가 여러 개 큰 것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전곡도 각각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그 광섬유 끝단에도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도 미니 광섬유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어떤 발광 다이오드처럼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카메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쭈르륵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LED 발광 다이하고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글자도 표시하고 그림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오디오 달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열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다. 그리고 지금의 삼원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어요. 언어푸드도 할 수 있고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 색깔을 다 칠해져 있고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 그것도 전력도 강중력으로 들어가서 방막 트랜지스터도 정력이 강중량에 들어가거나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도 강중력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트랜지스터도 가능하고요. 네, 강중력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페인트 조색을 하면 저도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빛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 조명 장치에서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개념을 도입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섬유 끝단으로도 그래서 어떤 D램을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걸로도 이렇게 광고판으로 만들 수 있다. 네온사인이 있잖아요. 네온사인 뚜껑을 딱 꺼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구 방식이나 발광 다이어드 방식,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색깔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는 광섬유 끝단에다가 광섬유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섬유를 길게 해가지고 볼록볼록하게만 전구처럼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빗을 줘가지고 그것을 발광하게 전체에서 발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넣을 수도 있고 광섬유를 숫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언어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온사인이나 조명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발광 다이오드도 이렇게 이렇게 40개 미니로 아주 만들 수 있다니까 40개, 100개, 10,000개 이렇게 설치해서 그걸로도 광고 디스플레이판 만들고 색깔을 그렇죠. 조명 장치도 색깔을 틀리게 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조명 같은 데 발광 다이오드 색깔이 이게 20개가 들어가는데 색깔을 틀리게 해서 어떤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죠. 조명 장치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철석에다가 이렇게 정방위 옆방위로 전기를 걸어서 이렇게 N극과 S극의 배열을 변화시켜서 1과 0으로 표시하고요. 이걸 SSD나 그다음에 HDD를 대체할 수 있다. TMR 센서가 50나노초인가 그러던데. 네네. 50나노초인가. 네네. 엄청 빠르던데.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아까쯤에 제가 다시 그 피트 레이저를 난반사 시키는 부분을 홈을 판 부분을 미세한 홈이 피트인데요. 이 피트가 그다음 평평한 부분이 낸드인데 디스크 표면 디스크. 그래서 레이저를 난반사 시키는 분이 0과 1, 레이저를 정반사 시키는 분이 1과 0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출력, 그런데 이것은 CD는 지웠다가 이게 안 되죠. 홈이 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 쓰기 이 과정에서 하면 물리적인 홈을 레이저 표면을 고출력 레이저를 따라서 쏴갖고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을 태운다. 물리적인 홈을 만든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모두 낸드 상태다. 데이터 읽기 낮은 출력의 레이저를 디스크 표면에 쏜다. 그래서 이렇게 랜드에 도달 시 레이저가 정반사되어 광검출기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빛의 세기가 강하다. BT에 도달 시 레이저가 산란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카드 같은 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카드 같은 데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 테이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건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카드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정보를 기록하고 읽고 그러죠. 무선 어떤 안테나가 달린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이렇게. 그게 이제 IC 칩으로 들어가는 게 무선 안테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무선 안테나가 달린 게 있고 안 달리는 게 있고 그래요. 낸드에 도달 시 레이저가 정반사되어 광검출기로 되돌아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1과 0으로 표시하고 BT에 도달 시 레이저가 산란되어 돌아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 빛의 세기 약하다. 신호 변환, 광검출기는 되돌아온 빛의 강도의 차이, 반사율의 차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비트열로 해석한다. 그래서 얘가 1과 0으로 계속했으니까 이걸 전기 신호로 다시 변환을 한다는 거죠. 검출기가. 그래서 제 방식의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오드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D램도 만들고 HBM도 광전장 장치도 만들 수 있다. 전력이 들어가 있는 이상은 속도가 빠르고 발열이 엄청 적다. 짧은 파장의 레이저, 파장이 짧을수록, 그래서 삼성에는 어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지 말라는 거죠. 네네. 짧은 파장의 레이저,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피트를 만들 수 있어 데이터를 더 촘촘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CD, 적외선,
BD 적색, 블루레이 청자색.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더 미세한 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촘촘하게 저장한다. 빽빽히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죠. 고개구수 렌즈, 레이저를 저 닿게 집광을 시켜 저장 밀도를 높인다.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빛의 양이 피트와 랜디에서 다르다. 그럼 제 방식으로 레이저 사이즈를 제가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감당하더라도 대중소로 해주고요. 거기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어요. 레이저 사이즈의 빛의 사이즈를 10개 사이즈, 20개 사이즈도 해서 이렇게 어떤 뭐죠? 이게 초점을 맞춰가 아주 작은 사이즈의 레이저라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초점이 맞으면은 이제 2개짜리, 3개짜리, 10개짜리를 집중시키면 미세한 홈을 팔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이저 시각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D 같은 데에도 이렇게 광 저장제 할 때도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홈을 파가지고 빽빽이 저장하면 대중소로 파면 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CD든 어디든 이런 방식을 레이저의 어떤 홈을 미세한 홈을 아주 미세하게 파서 좀 더 빽빽히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또 대중소로 할 수 있다. 근데 어디로 갔지? 제가 이거를 뭘 찾는데 여기 있네. 그래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볼록 렌즈를 이렇게 미니 볼록 렌즈 많이 해서 큰 볼록 렌즈 집중시킨다.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죠.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 작은 볼록 렌즈를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목렌즈를 오목화음을 봐주거나 다이아몬드 커팅 세 가지를 같이 해서 공진교처럼 빛을 증폭하여서 여기다 쏜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할 수 있다. 전기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여기다 필요하면 열도 가해서 에너지 단위를 높여준다. 이 기술을 해서 어떤 UV 장치 회사들이든지 다른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가공 장치에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양도 지금 전기 용접기도 강중량으로 넣는 기술. 이것 때문에 이것도 레이저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는 기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 용접기에서도 그러하다는 거죠. 가로세로 높이 좌표 시험을 카메라 현미경 들어서 시각을 한다. 원래 이제 어떤 도장 파듯이 회로를 그린다는 거죠. 또는 미세한 홈을 팍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금속 그 배터리 개념을 쓴다는 거죠. 일단 오돌도탈하게 하면 이게 금속 배터리다. 오돌도탈이 평면이잖아요. 오돌도탈하게 해가지고 거기 좀 더 많이 전기가 축적된다. 했었죠. 또는 그 굵은 구리줄을 딱 이렇게 그어갖고 거기 고속도로선이 된다. 2m 웨이스 콜렉터에서도 사용하고 태양 전지에서 전력이 쉽게 사라지잖아요. 전기가. 그런 거 오돌도탈하게 해서 그걸 작은 배터리로 만든다는 거죠. 전기를 저장하고 굵은 구리줄을 그어서 이게 금속이 일시하실 때 고속도로선으로 해서 빨리 전기를 전송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의 태양전지의 어떤 전력 효율을 높인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단 금속을 약간 구리든 나눔이든 코팅을 해서 좀 더 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인비서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구리다 그러면 롯데 대중서 넣어주고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차이도 넣어주고 자철서 또는 연고자서 분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네, 하시면 됩니다. 자철성만으로도 전력 이렇게 어떤 대중서 이렇게 여기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자철석에다 인비서질 탄소 분석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팅식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딱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태양전지도 그렇고 전기를 걸어주면 그래서 주로 이제 직류 걸어도 되지만 기울을 걸어주면 이게 전력이 좀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연구자석에다가 구리코일에 1차 코일 감아도 1차 코일만 감아도 되지만 2차 코일만 전류를 걸어주면 전기장의 방향이 수시로 틀려져서 움직이는 전기장에 대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생산한다. 수천 개 만들어서 미니 모델로 만들어야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이런 데도 롤식으로 감아갖고 할 수도 있고 남의 기술을 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제 방식의 어떤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배선을 할 때 이렇게 레이저로 홈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금속을 또 많이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금속 회로다,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두텁게 그 홈을 파서 여기 좀 더 많은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카패시타가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이 배터리가 된다. 그러면 이거 D램은 여기다가 1과 0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로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로 이거 크기를 따라 대중소로 만들 수도 있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수천만 개, 수십억 개 넣어가지고 저장 장치로 만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기를 빼면 재료고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1이라는 거죠. 네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감지해로도 되고 전류 센서도 되고 네, D램은 지금 감지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삼성 특히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유성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하나둘도 아니고 막 여기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제 기술이 엄청 많이 지금 삼성에 여러 군데서 무단으로 쓰시고 계신데 제 페이스북에 정보 차원에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는 숫자가 적지만 페이스북에는 각 정보차 자기네들이 팔로우를 해놓고 내가 팔로우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까지도 내셨는데 혹시 그럴까봐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이렇게 대통령과 그 의원들 다 들어오고 인도 정부도 들어오고 캐나다 정부, 이스라엘 쪽도 들어오고 중국 쪽도 상무부, 외교부, 일본 수상관제에서도 일본 의원들하고 독일 의원들하고 들어오고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다 터키 쪽에서도 그렇게 들어오고 각 정부 차원에서 의원들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장관들 막 들어오셨는데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 이 차이가 뭘까요?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제가 팔로우 안 했거든요. 그쪽에서 팔로우를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워가지고 내가 팔로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네요. 광고도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정원, 행정장,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이런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이렇게 팔로우하셨고 장관들도 팔로우 하셨는데요. 국회의원장들하고 국회의원들도 팔로우를 하시고 정당 차원에서 팔로우하셨는데 미국의 뭐 CIA, FBI라든지 방첩기관들하고 모사드, 영국의 MIU, 그다음에 중국 정보기관, 캐나다 정보기관, 미국 부대도 한 100몇십 군데가 이름도 알지 못할 부대가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자위대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방위성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청도 들어오고 국방부도 들어오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각각 미국 정부가 다 만들어봤으면 전 세계 정부는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정보기관 차원에서는 별거 다 만드는데요. 다 만들어봤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발로가 들어온 거다. 프랑스도 들어왔잖아요. 프랑스 대통령도 들어오고 인도 대통령, 총리 다 들어오고 전직 대통령, 부통령 다 들어오고 정치인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뭐 러시아 록펠러가도 들어오셨던데 러시아 록펠러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보잉 뭐 이런데 그다음에 맥도날드 다곤에서는 전 세계 우주 어떤 항공 우주 회사들도 다 들어오시고 방산업체들도 군사 기술, 군사 무기 기술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말라는 거죠. 네. 현재 있는 광저장 장치는 이렇게 레이저로 빛을 쏴서 홈을 파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방식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광소음을 껐다는 걸 LED 발광 다이од을 통해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과 0으로 표시해서 D램, HBM 적층도 할 수 있고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광절이 배터리를 달아갖고 광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전력이 꺼져도 계속 저장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광저장 장치 이런 디스크 방식하고는 틀리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부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